두 번째는 영어 동화책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승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서승우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교원대에서 초등 영어 교육학의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사 연수원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강의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서승우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승우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영어 동화책이고요. 영어 동화책이라는 미디어,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동화책으로 소통하기. 자, 가장 많은 미디어의 소재 중에서 왜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초등학교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라는 매체 또는 교육, 더 나아간다면 소통이라는 것들의 그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좋은 소재는 동화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되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 영어 동화책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는요, 가장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앤소니 브라운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고릴라 시리즈로 유명한 그 영어 동화책 작가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If you don't know what to talk about with your kid, read a picture book together.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잘 모르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다? 그림책을 한번 펼쳐봐. 왜냐하면 그 그림책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무한 상상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일깨워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역할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창의성이라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동화책 속의 그런 상상력, 무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Happy time to read in library.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가끔씩 영어 도서관이나 또는 도서관이겠죠. 그렇죠? 서점이나 이런 데 들려서 보면 되게 행복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과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책을 재미나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만큼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순간, 그 환경 그 자체겠죠. 그렇죠?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걸 읽어가면서 서로 궁금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을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교육, 독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가느냐 또 재미나게 가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장면이 조금 더 다르게 한쪽 코너로 동겨서 영어 도서가 있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외로이 영어 동화책을 읽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또 부모님 혼자서 좋은 책들인가 싶어서 한번 살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먼바치에서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을 좀 되게 선망하거나 되게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부모님의 발자취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싶냐면 왜 하필 똑같은 동화책을 읽어줌에 있어서 영어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어가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영어 동화책 되게 쉽게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의 개념에서 한번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동화책으로 소통하기. 자, 그 첫 번째는요. The Little Cloud, 에릭 칼 선생님의 Little Cloud라는 동화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유는 우리 동화책에서, 우리 그림책에서 정말 많은 재미난 그림과 거기 나오는 정말 주옥 같은 그 영화 문장 패턴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잠시 스토리텔링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A white cloud turned into the blue sky to meet the nature and the world. One little cloud among many, and it has a tree to disguise himself. One little cloud turned into the rabbit and the shark, and it turned into the cat.
And he even turned into the crown and the cup and his hat. And meanwhile, the other clouds is called the little cloud, little cloud, little cloud. And then now, all the clouds and it become and all together, and it become a big the clouds that fill the entire of the sky. And then it comes down the word as rain, rain. Wow. The little cloud is a beautiful English picture, isn't it?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정말 하나의 소재, 구름이, 우리 작은 구름 하나가 정말 많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리고 자연을 터치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런 소재 하나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무한 상상력,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동화책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쓸 것인지, 또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어 동화책,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왜 영어 공부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어 동화책이 정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자 그리고 좋은 글과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유수의 유명한 영어 동화책 작가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림도 정말 미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문장 암기라든지 현실에 나와 있는 영어 학습법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더 나아간다면 라임이라든지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외우기도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다양한 매체에서도 그런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챈트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 동화책에는 세밀한 묘사가 많다. 조금 전에 봤던 A Little Cloud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정말 세세하게 왜 작은 구름 하나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자연을 더 터치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세밀한 묘사 같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또는 이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많은 부분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동화책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 동화책 속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 동화책은 클래식, 고전처럼 시대와 사를 아우르며 읽힐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저희 세대겠죠.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동화책을 읽어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반복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도 읽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험치들이 정말 세대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 발치에서 내가 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화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영어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사소한 영어 동화책, 우리 집 책장에도 꼽혀있는 영어 동화책,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한번 오늘 같이 우리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한다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동화책으로 소통하기. 자,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동화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영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몇 가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을 접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영어이기 때문에, English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주눅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몇 가지 팁을 가지고 선뜻 우리가 발문을 시작할 수 있다면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Little Cloud의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름 명명했던 거는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질문법이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영어로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에게 영어로 질문만 할 수 있다면 그 소통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단순히 단답형으로 yes, no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했던 영어 발화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받아주는 responding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소통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What made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생각했어? 왜 그런 말을 했어? 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는 If you were him or her, what would you do?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좀 더 줄여본다면 What would you do? 정도라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짧은 문장들이죠. 그리고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like it?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감정이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이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Why do you like it? 이 문장 하나하나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이 조금 더 날개를 펴서 생각의 연결 고리를 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어 동화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많은 그림들이 세 개로 내려와 있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지붕 위에도 걸쳐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저 먼발치에 하늘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눈높이에서 이 동화책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갑자기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It looks so beautiful. Look at that. Blue sky.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루게드가 했던 말이면 Why do you like i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Because I like the cloud. 정말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영어를 짧게 지나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으로 영어가 계속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하나씩 little cloud가 변하는 거죠. little cloud turn into a crown and then it his cap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 영어 동화 표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Why make you say that?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어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What make you say that? What would you do? Why do you like it? 자, 이렇게만 한다면 해도 우리가 충분히 영어로 어떻게 영어로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질문법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영어로 반응할까? 아이에게 영어로 반응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yes,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거죠. 그랬어? 그랬구나. 라고 끝내는 부분에 있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또 선생님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반응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거야.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yeah, that's right. 우리가 생활 영어에서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yes, that's right. 그렇게 맞장구만 쳐줘도 아이들은 되게 신나하는 거겠죠. 그러면 또다시 아이들은 그런 영어 동화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겠죠. Good idea.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피드백의 한 요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I know what you mean.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번째.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문장이 좀 긴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자, 그냥 앞에 나오는 형태의 답답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말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이, 선생님이 내 영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거에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영어로 소통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창하게 원어민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I know what you mean. 이 문장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을 똑같은 방면으로 들어간다면 얘기를 하는 거겠죠. Look at the cloud. It is on the ceiling of the house. 저렇게
정말 집의 한가운데 이렇게 걸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I know what you mean. 그렇죠? 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키타카 가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이들과 영어 소통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화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Little Cloud가 변화무쌍하다라는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죠. Wow, that's a good idea. 응용에서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What would you do if you are a little cloud? 너가 Little Cloud라면 어떻게 변하고 싶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Wow, that's a good idea. 이렇게. 그래서 앞에 했던 모든 표현들이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질문법에는 영어로 어떻게 소통할까입니다. 앞에 개념에서 본다면 영어의 개념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영어 동화책이라는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서 소통으로 어떻게 이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How are you feeling? 그렇죠? 가장 많은 부분은 이런 동화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I'm so happy. It's a little bit gloomy. 이런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I know what you mean. 같이 공감도 해주고 What make you think so? What make you say that?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말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소통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행복해. 나 정말 너무 슬퍼. 힘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갈까로 생각을 해본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어라는 것들, 언어라는, English라는 영어의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and why? 그래? 왜 그럴까? 이 한마디만 해도 아이는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겠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영어 동화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왜 영어 그림책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꾸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세대에서 선생님의 관점에서 아이들과 무언가에 대한 소통을 진지하게 또는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만났을 때 책을 보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했던 것들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면 정말 쉽게 서로의 공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multicultural 그리고 communication. 우리가 항상 지금 한국 사회는요 다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여기에서 영어로 끝내는 것들이 아니고 영어에 대한 학습, 영어 동화책을 읽고 있으면 이 영어 동화책에 대한 단어들을 재미나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재미있게 학습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간다면 부모님의 엄마의 나라의 언어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단순히 영어 동화책을 읽었을 뿐인데 영어 그림책을 재미나게 살펴보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을 뿐인데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떻게 본다면 소통은 이런 확산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lticultural communication의 개념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거겠죠. 영어 동화책으로 소통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어 동화책이 좋은 책일까요? 그리고 영어 동화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영어 문장을 암기시켜야 될까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영어 동화책을 재미나게 읽었고요. 그리고 그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질문을 해야 된다면 부모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영어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져 있는 패턴 한 7개, 8개 정도 영어 표현이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익혀서 아이들에게 써보고 가면서 그리고 그 관점 그리고 또 그 경험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혼란스러운 경우이긴 해요.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부터 바뀌어지는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그 학교 현장에서 정말 나라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인풋과 아웃의 개념에서 많은 부분은 표현 능력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데 그럼 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집에 있는 한 권의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영어 동화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좀 해주시고요.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승우였습니다.